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월에 분양 예정인 12곳의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최고 입지 아파트부터 저렴한 아파트까지 12곳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12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2021년 2월에 분양 예정인 12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해당 시공사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12곳을 대략적으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위치도 정도 확인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물량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러한 물량들은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한번 물량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입니다. 이 물량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양 예정이 2021년 2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분양이 시작되는 아파트인 만큼, 만약에 이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있고 그리고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행여나 이제 막 구독을 하신 분들은 이 물량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이제 H2 블록하고 H3 블록 두 개의 블록이 분양을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물량은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저렴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아파트 세대수는 1721세대, 건축 규모는 13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이제 국민 규모의 주택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대로 분양이 될 예정이고, 분양 예정일은 2021년 2월에 이제 예정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이라고 해가지고 둔전역 인근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분양 물량으로 다뤄왔던 2억대 아파트, 그래서 보평역에 있는 아파트를 다루었었죠. 이 아파트를 다루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 권역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제가 다루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지가 좋지 않은데 이 물량을 다루게 됐을 때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를 왜 다루느냐. 그런데 제가 다루었던 이유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 같은 경우에 이 용인의 지금 핵심은 이제 구성역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성역 일대의 분양 물량들도 남아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용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량을 이 구성역하고 인근에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별도의 동일 수급권에 입지한 곳은 아니고, 이 실제 실거주 생활권 기반을 두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좀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에버랜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제가 들여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강일동에 위치하고 있고 고덕 1지구의 1블록에 있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는 780세대,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 이제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고, 또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타 지역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월 예정이었는데 조금 미루어져서 2월에 이제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니까는 간단히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제 9호선 연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샘터 공원역 인근에 이 제일풍경채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하고 역사가 들어갈 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미래 가치가 있고 한강하고의 접근성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일전에 있었던 고덕강일 2지구에 있었던 분양 물량 힐스테이트를 좀 패스하고 이 물량을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아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가치와 입지 측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양 가격만 잘 책정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그런 물량이 있고, 8호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원 건선 6구역의 레미안입니다. 그래서 수원 건선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총 세대수는 2175세대 중에 1231세대가 분양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고, 32개동으로 굉장히 많은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부터 이제 중형 평형까지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이 2021년 2월에 분양 예정이에요.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제 분양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매교역 일대의 분양 물량들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서 작년에 이런 분양 물량들을 다루었을 때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 이 수원 일대에 무슨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수원의 매교역의 가치를 저는 높게 평가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 8달 6구역, 8달 8구역, 8달 10구역이죠. 이 8달 6구역, 8구역, 10구역의 물량들을 모두 제가 다루었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의 내용들도 다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미니 신도시급으로 구시가지의 아파트가 신시가지로 변모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일대가 시너지를 같이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원역이 지금 이쪽이 수원역인데 수원역이 핵심 지역이지만은 이제 수원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그리고 화서역 그리고 이 매교역 일대가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저도 화서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력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그 화서역 같은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근데 화서역도 지금 뭐 파크 푸르지오라든가 브리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큰 폭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원 건선 6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미래 가치가 있는 물량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입지가 좋다고 판단되는 물량들,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그런 물량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실거주 기반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뭐 2023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2025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거를 지금의 현 시세의 그런 공급 물량이나 가격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측은 하지만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경기 변동이나 또는 지금도 이렇게 바이러스 사태로 유동자금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원 지역에 살고 계시고 이런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관심 있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물량을 보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6구역, 8구역, 10구역보다 만약에 분양가가 비싸게 된다면 이미 너무 많이 비싸서 프리미엄 다 건설사가 가져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 매구역 일대의 입지를 그래도 향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처음 했던 8달 8달 6구역 분양 물량 소개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할 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제 생각들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취합하셔서 분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이 특별히 건설 6구역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분양 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택 지제역 자이입니다.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1월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분양 물량을 다루었었는데 조금씩 이제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택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1052세대, 적정 규모이죠. 1000세대가 좀 넘어갔을 때 그래도 적정 규모의 아파트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59제곱미터부터 113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보신다면은 이제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삼성 있죠. 삼성이라고 하는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이 인근이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하고 수원발 KTX, 그래서 이 수서까지 접근성, 강남권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죠. 이 SRT를 타게 된다면. 그래서 굉장히 교통적인 요지라고 보여져요. 동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평택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바로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세권의 위치는 그 역세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고덕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격 상승 여력을 지금 보이고 있죠. 하지만은 이 역세권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이 평택 지제역 자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쁜 입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훌륭한 입지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평택 지제역의 물량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개발 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래됐지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의 그 가격 상승 여력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분양 물량은 레미안 원 베일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의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입지가 좋은 만큼.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9억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핵심적인 곳에 아파트 입지를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5세대로 분양 예정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7, 8제곱미터부터 이제 93제곱미터로 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분양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2월 달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이제 1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레미안 원 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 선, 5,700만 원 선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가격이 이제 책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당첨 가점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워낙 입지가 우수하죠. 여기 보면은 학교하고 그리고 역하고의 거리도 굉장히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한강하고도 바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최상의 그런 입지를 자랑하는 곳의 아파트이고, 아크로 리버파크라든가 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최고로 대표하는 그런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과 비교해가지고 동등한 그런 입지의 측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물량은 봉담 자이 라피네입니다. 이제 화성의 봉담 동화지구에서 분양하는 물량이고, 750세대로 지하 2층부터 25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형은 5구제곱미터부터 109제곱미터까지 중소형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이 물량도 이제 계속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이 화성 중에 이제 봉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자체적으로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서 이 물량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이전에 제가 이 공공택지에 있는 물량을 한번 영상으로 다루었었고, 그때도 분양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적인 측면에서 열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 물량을 제가 한번 다루어 봤었습니다. 이 봉담자의 라피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물량하고 인근거리에 있고, 오목천역하고 인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하고 두정거장 차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매교역하고 이 위로 가면 화서역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리상은 수원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부분들은 여기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매교역이나 어떻게 보면 화서역보다는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 가격이 오목천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들을 제가 이제 다루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봉담자의 라피네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8번째는 이 편한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 베뉴입니다. 이 물량도 제가 1월 달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조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를 하고 1409세대 그리고 16개 동으로 이제 84와 98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영종국제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활 권역에 있어서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청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3연육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외곽 지역,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뭐 무자비하게 청약을 하시기에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요새 신축에 대한 선호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도 1월에 제가 자세히 다뤘었는데 2월에 이제 분양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이 인천 권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도 분양 물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용현자이 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있는 분양 물량이고 2277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17개의 동으로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도 2월에 이제 분양 예정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제 인하대역의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 입지가 그렇게 우수한 입지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에서 분양했던 그런 분양 물량들, 공공 분양 물량도 이제 2억대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제가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그런 인프라나 시설들이 아주 뭐 개발이 되고 핵심적인 그런 입지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분양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 가격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관심을 갖고 봐도 될 만한 지역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아마 분양 가격들이 아주 많이 책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새 분양 가격이 너무나 분양장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분양 건설사에서도 그래도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이제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축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쪽 지역의 아파트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포레나 수원 장안입니다. 이 물량도 이제 파장동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이 물량도 1월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이제 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63세대 그리고 11개 동으로 구성이 됐고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간단히만 보시면 뒤에 이제 산을 끼고 있어서 쾌적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동선, 인덕원과 동탄선, 복선 전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개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노선들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포레나 수원 장안 같은 경우에 이 수원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이러한 인동선에 따른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번째는 수원 정자자이입니다. 수원 정자동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2607세대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1600세대 정도 됩니다. 총 21개의 동 대규모로 이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 48제곱미터부터 99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정자동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아주 우수한 지역은 아니에요. 이 위에 보면은 파장동이 위치를 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린 포레나가 입지를 하고 있고, 이제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인동선에 역이 생길 예정이지만 이 수원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역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화서역이 있는데 화서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런 거에 이제 동일 수급권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 인근에 있는 실수요자한테 좀 관심을 갖고 곽강을 받을 만한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양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물량들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에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 경쟁률이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분양 물량은 안산 중앙 S클래스 더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안산의 선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총 세대수는 1021세대 중에 이제 800세대 정도가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9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중소형의 규모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안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록수역에 대해서 GTX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서 주택의 가격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제가 이제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펜타 역세권으로서 5개의 역사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초지역 일대의 가치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근에 있는 물량들도 많이 다루었는데 물론 초지역하고의 거리는 있어요. 그 안산 중흥 S클래스의 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펜타 역세권의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구시가지의 모습들, 선부역하고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이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안산 지역의 나쁜 입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접적인 수혜 부분하고 이 직접적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괜찮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12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분양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남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부터 이제 저가의 2, 3억대에 분양할 아파트들까지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런 데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아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빠른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담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양 물량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진하고 저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고, 이 물량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알고 싶은 물량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물량들을 세부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제 의견을 첨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12곳의 분양 물량들이 모두 좋다, 모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12곳의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분양 물량들이 있다면 그런 물량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청약 전략들을 잘 짜시라고 정보를 드린 거니까 제가 무조건 추천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 중에 어떤 물량은 누구한테 맞고 어떤 물량은 누구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12곳의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양 물량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도 좀 취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그리고 진실된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진짜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